제가 이렇게 대중소 형태로 해가지고, 네, 가령, 뭐 사이즈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중소 형태로 해가지고, 보다 강력한, 동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것도, 일반 뭐, 에이사 레이더 했을 때, 그렇죠.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거나, 아니면 하나의 전파에 옆에 양쪽 부목 현상을 일으키도록, 뭐 각도를 넓게 떨어졌을 때는 부목 현상이라나 붙여놨을 때는 서로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강력한 파동적인 전파 공격이 돼서 그걸 상대방 적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세겹이든 뭐 세 개의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사용하든 5개를 10개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이렇게 회사 마음입니다. 옆에다가 3개짜리 써놓고 옆에다 또 3개짜리 써놓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여러 개를 직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깝게 붙여놓으면 강한 이렇게 파동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원형판에 전자레인지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3개 묶습니다. 그러면 10개짜리, 20개짜리 막 핑핑핑 돌려주면은 밑에 강력한 그렇죠. 회전 현상과 더불어서 슈퍼 태풍이 이루어져. 전자레인지 물 끓이는 것처럼 물거래 슈퍼 태풍. 육지에서 하면 물이 없으므로 공기만을 데우고 토네이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배후에 비행체 배후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추진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적외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외선도 레이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만 다만 서로 레이저 나오는 구경이 많아야 되겠죠. 가령 대중소 이렇게 형태로 레이저 나오는 구경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수없이 배치해 가지고 보통 레이저는 직선으로 훅 뚫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이거를 구경을 서로 수십 개나 이런 수백 개를 부딪히게 해가지고 이런 강한 일정 지점에 전투기 밖에서 비행체 밖에서 부딪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경을 크게 만들어서 레이저를 서로 부딪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산란 현상을 일으켜서 강하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물길 잠수합니다. 그랬을 때 잠수함도 이런 식으로 밖에 구경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잠수함도 이렇게 있고 제 방식이 하나의 프로펠러에 여러 개의 추진책을 가진 프로펠러 구조를 대중소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사이즈를 틀리게. 그래서 물 내뿜을 때 통로를 서로 나사식 회전 구조를 통로를 거치게 하고요. 서로 스크류 나사식 넓고 중간 좁고 점점 나사 있잖아요. 볼트 나사 넓고 회전 관계 넓고 중간 좁고 점점 석고보드나 콘크리트에도 잘 박힌다고. 그다음에 십자나 일자에 가운데 홈을 파주고 양옆에 홈을 조금 파주고 십자나 일자 볼트는 사선 구조로 좀 위로 올려주면 강한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 전 세계 나사 볼트 특허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밖에서 사이즈를 대중소 형태로 결합해서 밖에서 구경을 이렇게 형성해 주는 식으로 가면은 강한 추진력이 됩니다. 이런 동일한 방식, 그냥 내뿜는 방식에 비해서 강력한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뭐 대중소를 이렇게 프로펠러를 결합하거나 하나의 프로펠러에 대중소 형태를 각각 틀린 프로펠러를 배치해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도 강력한 파동을 그 자체가 강력한 파동적인 에너지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양 옆에다가 배치하거나 뒤에다 배치해도 되고요. 방향을 서로 잠수함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양옆으로 나고 뭐 잠수함도 동그란 게 있잖아요. 양옆으로 이렇게 전후좌우로 이렇게 둬도 아무데나 사방으로 그쪽 프로펠러 움직임 갈 수 있어요. 위아래도 됩니다. 제 특유의 구조는 사선 구조, 비행체나 어떤 잠수함 이런 것들을 위에 기체를 무게를 위로 띄어 올리는.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잖아.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니 감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살짝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사선 구조를 만들어주면 프로펠러 연소 방식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압축 공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압축 공기도 추진 구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대중소 형태로 잠수함이나 배 같은데 물기를 쏘면 강력하게 서로 간섭 현상을 내면서 파동적인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제 이론입니다. 파동적인 강력한 동적인 에너지,
동적인 추진 구조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도 각종 전파 부분, 적외선 부분, 레이저 부분, 레이저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 때, 또 압축 공기 자체를 비행체를 이렇게 전면에 쏴서 마찰력을 보호하는, 마찰력을 여러 겹을 쏴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강력한 대중소 형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압축 공기를 회전식으로 이렇게 통로는 서로 스크류 나사식 회전 구조를 만들어 회전식으로 나가게 해서 강하게 바람을 그렇게 막아내는, 그래서 마찰열로부터 기체를 비행체를 보호하고, 또는 그것을 뒤로 그런 식으로 많이 압축 공기를 쏘면 그것 자체로도 추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열차나 배, 잠수함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공동 어뢰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압축 공기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잠수함이 빨리 움직이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중소 형태는 제가 세척기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냉장고, 냉장고의 어떤, 그래서 바람 나오는 구멍이라든지 순환 방식에도 이 대중소 형태를 선택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풍기도 가능하고요. 중앙 냉난방식의 건물 냉난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또는 각종 전차나 그렇죠. 좀 더운 거, 전차나 아니면 비행체에서도 냉난방 할 때도 냉방이 됐든 난방이 됐든 군사 무기에 있어서도 이 대중소 형태로 프로펠러를 같이 배치해서 그냥 쏘거나, 선풍기도 이렇게 대중소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선풍기가 너무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러면 진공 상태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호흡곤란이라. 그러면 그냥 서로 틀린 두 개의 사이즈의 선풍기를 같이 하나의 축에 돌려줘도 되고요. 좀 아니면 하나의 프로펠러에 미니 프로펠러 보존하기와 같이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돌리셔도 됩니다. 또는 그것을 양옆으로 트윈 구조로 또는 3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상중하로 나오는 그런 프로펠러 선풍기도, 선풍기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거기 서로 날개 사이즈는 그렇죠. 2가지나 3가지, 4가지, 그건 회사에 만들어서 하나의 전축에 이렇게 에어컨처럼 해가지고 좀 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풍기를 돌리는 게, 그러면 이게 냉동고 에어컨이 딱 필요 없을 거예요. 상중하로 크게 해가지고 돌리거나 좀 작게 해서 대중소 형태로 작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그냥 선풍기를 갖다가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 그 다음에 그 프로펠러의 자체 보존할기를 어떤 형태로도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 사이즈를 서로 틀린 하나의 회전축에 2개나 3개 프로펠러를 돌려주면 강력한 냉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너무 많이 해놓으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선은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채 구리선 구조가 들어갑니다.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으로 모터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모터 부분 돌릴 때는 서로 이쪽 부분은 전선이 이렇고 모터 부분은 두껍고 이런 형태를 하거나, 하나의 구리선, 여기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구리선 3개로 다시 2개나 3개를 분기해서 다시 큰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이런 특유의 제 전기선 구조. 전기선이 콘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전기를 축적하여서 강력하게 돌려주는 이런 특유의 방식이 있다는 거. 응용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분기해서 다시 하나의 선이나 2개의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 그것은 여기서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한전이나 어떤 데 회사 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전기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같이 하나로 배치된 그런 구리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결합해 놓으면 그렇죠. 안정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틀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파동이 가깝게 붙여놔야 되겠죠. 대체 떨어지면 그렇죠.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약간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전기의 파형을 유선적인 구리선 전기 안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로 이제 전파포도 만들고 에이살 레이더도 다 이 방식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가전제품에도 제 방식의 어떤 전기 전원 공급기,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그렇게
두께가 틀린 금속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이다,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뭐 근데 금속 소재의 형태로 만들어서 입자 형태로 대중소다로 합시다. 아니면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10가지라 그러면 이렇게 그 안에서 서로 모두만 보면 평균하고자 원리를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금속 소재를 만들어서 전원 공급기를 이걸로 뭐 그 팩을 만들어서 절연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각기 틀린 전기선의 두께를 가지고 그 목적별로 부품별로 해당 전기를 그리고 딱 그 양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뭐 각종 모든 비행체, 드론, 뭐 배, 로봇 이런 전원 공급기가 앞으로 사용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분도 그렇고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인데 일종의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태양 전지판으로 해서 얇은 부분이 태양을 받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태양 전지판으로 해서 쭉 직선으로 일렬로 이렇게 금속판들을 배치를 해갖고 전력을 걸어주면 파동적인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간에 서로 연결해주는 도선 이건 구리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동적인 전기로서 빛을 뭐 전리층처럼 유도를 해서 태양빛을 그래서 전기로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구리 방막 또는 광섬유 방막 이런 방막 형태로도 이런 동일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저장의 경우는 입자 굵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만 도선만 뭐 그것이 전기선이다 아니면 뭐 신호선이다 했을 때 도선만 연결해 놓거나 아니면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것을 두께를 뭐 이렇게 제 구리선처럼 대중소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옆에 양옆에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대중소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입자 굵기가 틀리게 가지고 두께를 틀린 구리선처럼 입자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무선 전송 전기죠. 광섬유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적인 전송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적인 에너지 방식으로 이렇게 광섬유를 만들었을 때 어쩌면 한 줄로도 가능하다. 한 줄로서도 이렇게 대중소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 아주 미세한 형태로 여기다가 진폭이 좀 일부러 크게끔 여기서도 자 보세요. 가로로 대중소, 세로로 대중소 하면 진폭이 이렇게 가겠죠. 방향이. 그래서 진폭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거를 떨어져 가지고 약간 신호적인 전송, 무선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기적인 전송, 무선 전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반도체 부분에 차세대 반도체 부분에 사용하시고 나노 로봇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세한 반도체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야에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기술을 도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삼성 부분에서 제가 특히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하나 어떤 전파로서 이렇게 드론 부분을 내가 얘기했더니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전파 하나는 5개의 전파를 쐈다라고 했을 때 서로 파형이 틀린 한 개는 드론 군사용 드론이죠. 수백만 개, 이렇게 수십만 개의 군사용 드론이 한꺼번에 작전을 했을 때 하나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일단 비밀번호를 각각 틀리게 해가지고 맞으면 통신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걸 현관문 여는 데 쓰셨더라고.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 삼성페이에서 이런 식으로 삼성 반도체에서도 아마 제 기술이 쓰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저한테 기술 사가신 분이 하실 거고 저는 그것을 뭐 그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웨이퍼 안에 엄청난 수량이 작은 미니 사이즈의 반도체도 나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비싼 기술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반도체에서는 대만 것도 있고, 그다음에 SK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바 뭐 이렇게 샤프라든지 마이크론도 있고, 이렇게 다 중국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기술을 만약에 공개적인 기술을 그렇게 하시면은 각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지키는데 똑같은 기술로 만들어서 그냥 하지 뭐하러 사겠습니까? 수출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도 더 싸게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해버리면 뭐 기술이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기술 사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술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부분에도 열차 부분에도 이 추진 구조로서 대중서 형태로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 또는 프로펠러 방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연소 방식의 연소실이다 그러면 이제 연소도 대중식으로 대중소로 이렇게 해놓으면 드론이나 비행기에서 연소 방식을 막 가령 토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수소 산소를 기준으로 태운다 했을 때 그렇죠. 연소실의 분사 구조를 대중소로 만들어 대중소 이렇게 묶음으로 다연장포처럼 묶어서 나간다면 엄청난 추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불꽃이 나오는 것도 그렇죠. 불꽃이 나오는 것도 대중소 형태로 일종의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압축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회전식으로 강력한 파동적인 추진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런 연소 방식도 사이즈를 연소할 때 분사하는 그런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추진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후 좌우 위아래도 둘 수 있고요. 제구조 같은 경우는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연료 탱커가 따로 그다음에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 수소와 산소를 섞어주는 둘이 수소와 산소 반응하면 폭발하기가 쉬우니까 뭐하러 붙여놔요. 그때 이렇게 연소할 때만 딱 붙여놓고 사용하면 되지, 그죠? 산소도 온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소의 비율을 많이 해줄수록 폭발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브라운가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비밀, 그 기술적인 발견이죠. 수소 브라운가스가 이렇게 수소 2, 산소 1인데 폭발해서 잘 못 썼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따로 섞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뭐하러 그렇게 따로 폭발하는 애를 같이 붙여놓냐라는 거죠. 따로 보관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무기급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라늄 분말, 그다음 수소, 산소 캡슐 형태로 따로 그렇죠.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같이 반응하지 않게 있다가 거기다 이렇게 고폭탄 같은 것을 터뜨리든지 장약 구조로서 장약을 터뜨려서 폭탄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산소 캡슐의 비율을 높여주면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라늄 분말도 이렇게 또 수소 산소를 통해서 충분한 고온이 일어나니까요. 수소 산소의 비율을 높여서 하면은 충분한 고온 속에서 우라늄 분말도 완전 연소하고 이걸로 이렇게 화력 발전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배치를 하고 두 개보다 줄을 내리기보다 4개, 6개 스피커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서로 360도로 원통형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많이 배치하고 그것도 대중소 형태로 배치해라.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전기가 생산된다. 이 방식 회전축을 20m, 40m, 100m 늘려라. 그렇죠. 어차피 그 화력으로 돌릴 거 좀 길게 늘려갖고 많이 생산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수력, 풍력 이런 것들도 화력 발전, 자동차 실린더 행정 방식에서 화력 발전해서 수소 산소를 태우든지 우라늄 분말을 좀 넣어가지고 회전축을 돌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전기를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에 구리선을 감하는 모터 이 방식으로 돌리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회전축의 속도가 많이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이론적으로 10의 전기를 투입했다 그러면 15가 생산되는 무한 발전기가 나옵니다. 각 가정에서와 모든 것 전기차에서도 그것을 그렇죠. 전기차에서도 이번 다니면서 회전축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거기다 연구자석을 원통형으로 배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 방식도 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물길, 수로 같은 것도 그렇죠. 제가 식기세척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프로펠러를 사이즈를 대중소 형태로 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위아래로 돌려주는 경우, 옆으로 돌려주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기 이제 그것이 틀리죠. 위아래는 이렇게 가령 가로 세로로 배치를 똑같은 대중소의 날개를 가진 프로펠러를 돌려주면 그래서 보다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로 세로로 했을 때 엄청 가로 세로에 힘이 두 개 부딪히니까요.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식기세척기 할 때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다음에
뭐 물이나 이렇게 그 어떤 바람을 내뿜을 때 공냉식, 순냉식 구조도 될 수 있고 식기세척기도 될 수 있고 잠수함 추진 구조나 어떤 그렇죠 배의 추진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기를 내뿜어서 움직이는 배의 추진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또 양수기 안에서도 그렇죠. 양수기 안에서도 대중서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 그렇죠. 그 안에서 통로 구조 안에서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화동적인 물살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공청소기도 제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진공청소기 구멍을 지금 한 개잖아요. 근데 거기 대중서 형태로 5개로 배치해 놓거나 하면은 그 안에서 통로 구조 안에서 공기가 강하게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빠르게 하고 빠르게 강력한 성능이 되죠. 양수기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방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환풍기는 할 수는 있으나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이런 형태, 그것은 뭐 대중서 형태로 이렇게 사이즈를 돌렸다. 하나의 회전축에 같이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고 일체화되지 않은 따로따로의 프로펠러가 있다. 그것을 다연장처럼 10개, 20개로 만들어서 동시에 땅굴에서 공기 뽑아버릴 수 있다. 압축 공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면 진공 상태가 되고 질소를 좀 넣어주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그럼 다 죽는다. 수소산소를 넣어주고 발화시키면 다 태워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시고 기술료를 제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자신의 시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팔 수 있습니다. 수출 구조를 가진 나라로서는 더욱더 자국 산업의 보호를 따라서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공기 기술을 가지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다 자기들이 생산하면 수출할 데가 없어요. 똑같은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기술 갖고 팔아서 재미를 볼지도 모르죠. 점차 갈수록 그렇죠. 팔 데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기술을 갖고 다 만들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 거 사겠습니까? 그렇죠? 비싸게, 그것도 비싸게. 중국이 5분의 1 값으로 내놓으면. 그렇죠. 완전히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만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공기청정기 부분도 그리고 입출력을 여러 군데 통로로 입출력을 하고요. 그 통로 구조는 회전식, 나사식 회전 구조를 가집니다.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대중소겠죠.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그러면 강하게 공기청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내뿜을 때도 빠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대중서 형태로 것을 공기청정기가 내뿜었을 때 그렇죠. 보다 청정하게 대중서 형태로 빨아들이고 대중서 형태로 꼭 빨아들이는 입력,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간 입력 부분을 구경을 대중서 형태로 해서 변화가 심하면 빠르게 되고 또 내뿜을 때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공기청정기가 된다는. 그러나 너무 강력해서 진공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셔서 공기청정기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든 공냉식과 순냉식도 이렇게 다중통로, 입출력을 다중통로로 할 수 있다.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물을 빨아들이거나 회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제 구조에 해당한 것을 대중서 형태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대중서 형태로 서로 변화를 강하게 줘서 엔진을 식혀주거나 뭐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공냉식 방법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사이즈도 대중서 할 수 있고 뭐 순행식도 역시 부동액이 든 통이나 물 있는 통으로 회전했을 때 그 안에서 회전할 때 대중서 형태로 하면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또 입력 출력을 그렇죠. 보다 다 여러 개로 해주면 훨씬 더 온도가 낮아진다. 표면적을 엔진이다 그러면 열이 있는 부분의 표면적을 좀 넓혀주거나 통로를 많이 해주면 보다 빨리 식혀줘. 그 방식의 순행식 방식법도 제 방식이고 공냉식과 순행식을 결합하는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기술료를 내시고 사용하시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